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입니다. 인류의 원형 역사가 살아있는 태백산에서 상생과 공생의 가치를 외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증산도 상생봉사단인데요. 대규모 자연정화 및 산불 정화 캠페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증산도 상생봉사단은 5월 20일 강원도 태백산에서 단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자연 정화 및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증산도 상생봉사단은 성직자가 주축이 되어 의료봉사, 지역 소외계층 지원,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의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등반에 앞서 단원들은 산불 예방, 우리가 먼저 라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고 산행 중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국가 환국이 있었고 환국 말기에 서자부의 환웅께서 환국의 마지막 7세 환인으로부터 신교의 신권 조화를 상징하는 천부와 인을 전수받아 제세행랑 삼천을 거느리고 동방 태백산 신단수에 이르러 신시의 도읍을 정하였습니다. 이때 태백산 북쪽의 백두산인데 백두대간으로 뻗어내려와 같은 이름의 강원도 태백산 정상에는 환인, 환웅, 단군, 삼성조를 모시고 천제를 올리는 천제단이 있습니다. 등반객들은 천제단에 수많은 사람이 참배했지만 3천 명이 동시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평했습니다. 6천년 전 삼천 제세행랑군의 태백산 개천을 새기며 3,000명 증산도 상생봉사단은 태백산 천제단에서 상생의 세상을 외쳤습니다. 정상에서 종도사님께서는 태백은 크게 발달하는 뜻으로 천지 대광명의 빛의 인간, 황금꽃의 골든플라워를 세포 단위에 심어 신선의 몸으로 화하는 의미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크게 밝은 광명의 산이라는 이름만큼 날씨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지애와 천하사 의지를 다지는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증산도 상생봉사단 운영진은 이번 봉사활동은 천재문화가 살아 숨쉬는 태백산의 역사성과 영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후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산도 상생봉사단은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산을 순례하며 자연 보호와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구구정부가 가자 지구를 12주째 봉쇄하고 기드온의 전차 작전으로 완전 점령을 시도하면서 국내외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국방안보 수뇌부 출신 인사들조차 네타냐후 정부의 전쟁 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부사령관 출신 야이르 골란은 이스라엘의 공영 라디오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제정신이 있는 나라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남아공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제정신을 가진 나라는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고 취미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주민들을 축출하는 목적을 설정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모세보기 야알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전쟁은 정책이며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며 네타냐후를 직격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가 이스라엘을 파괴로 이끈다고 경고했습니다. 극우 내각 강요들의 압박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전멸과 가자 점령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부패 재판을 피하기 위한 정권 유지 전략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반대 여론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수천 명이 정부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고 최근 방송국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1%가 전쟁 종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자 점령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반전 시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데로트에서는 약 500명이 가자의 공포 종식을 외치며 행진했고 유대계와 아랍계 주민이 함께하는 단체 스탠딩 투게더는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유대인 정착촌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스라엘과 무역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대응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U 또한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재검토 중이며 다수 회원국이 관계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서방 주요국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적 심리 상태가 중고등학생보다 더 크게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 SNS 사용 증가, 그리고 1980년대생 학부모의 과잉 보호적 양육 태도를 지목했습니다. 5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공개한 서울학생 종단연구 2023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우울감 점수는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0.22점이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 중학생은 0.13점, 인문계 고등학생은 0.02점 상승에 그쳤습니다. 본 연구는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학생들을 6학년까지 3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입니다. 불안 지표 역시 초등학생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도한 걱정 항목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 2023년 0.58점으로 증가했고 예민함은 같은 기간 0.41점에서 0.49점으로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6점으로 점차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들 항목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우울감과 불안감 상승의 원인으로 SNS 및 스마트폰 사용 기간 증가, 코로나19 이후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을 제시했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6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이 건강하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사교육 부담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초등학생들의 불안이 커진 배경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학습 요구, 사교육 스트레스, SNS 사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 세대인 1980년대생들의 양육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작은 좌절과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정서적 보호를 받는 아이는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고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좌절한다며 예민한 양육 방식과 아이의 감정을 과도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유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의 감정 면역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푸단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치매 환자 수가 4배 넘게 증가하며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월 16일 과학저널 플러스1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204개 국가와 지역의 알츠하이머병 및 다양한 형태의 치매 환자 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세계 치매 환자는 1990년 약 2,200만 명에서 2021년에는 5,700만 명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기간 치매 환자가 4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중국에서는 1990년 12만 명에서 2021년 49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66만 명에서 195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인구 증가와 고령화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1950년대 1차 베이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진은 인구 증가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서
치매 사망률과 발병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고령화는 특히 중국의 발병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환자는 1억 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은 2019년 기준 1,300만 명이던 환자 수가 2050년엔 1억 1,5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총과 탱크보다 알고리즘과 센서, 인공지능, 자율무기 체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신흥 파괴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최전선에 미국과 중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경쟁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극초음속입니다. AI와 무인 무기, 양자통신 등은 수년 내 전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둘째, 대만 해협 등에서 벌어질 분쟁 가능성은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북한도 화성 16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화성 19 고차연료 ICBM을 잇따라 실험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시속 마하 5 이상의 속도, 불규칙한 궤도, 요격 불능이라는 특성으로 현존 방어 체계 무력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중국은 DF-17을 실전 배치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활공체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은 다크이글 등 다수를 개발 중이지만 일부 실패와 예산 문제로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6세대 전투기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은 F-22의 후속으로 차세대 공중우세 사업을 통해 F-47을 개발 중입니다. 이 개체는 마하 5 수준의 속도, AI 자율비행,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을 갖춘 비가시권 전장의 지배자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제36 개발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연계된 작전 능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AI와 자율무인기는 이제 단순 지원이 아닌 전투 수행의 핵심 축입니다. 중국은 자폭 드론 군집 실험, 군사용 챗봇 챗비트를 통해 지능화 전쟁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대의 자율무인기 실전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한 사람의 조종자가 드론 100여 대를 제어하는 도시전 훈련에도 성공했습니다. 우주와 양자 기술에서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중국은 우주에서 로봇팔로 위성 포획 실험, 킬메시 공격망 구축, 양자통신 위성 모쪼 발사 등으로 선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우주군 창설 후 무인우주선 X-37B와 함께 골든돔 구상으로 우주에서 적대국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 중입니다. 최근엔 인지전의 중요성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화된 심리전 콘텐츠 유포를 통해 여론 분석, 자동 댓글, 영상 생성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SNS 기반 인지 오염 추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이 경쟁은 단순한 무기 숫자나 성능 싸움이 아닌 전장을 통째로 설계하고 지배하는 기술 패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질적 우위를, 중국은 비대칭 전력과 양적 팽창을 통해 기습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기술을 접목한 치열한 군사전쟁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